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시장 개장한 지 2시간여 지난 가운데 코스피가 다시 상승 반전하며 0.9% 오른 3,78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도 개장했습니다. 상해와 선전 성분 시장, 홍콩 시장 모두 1%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의 중국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가 오늘부터 나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5개월째 동결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현지 시간 20일 일반 대출 기준이 되는 1년물 LPR을 3.0%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차원이 다른 투자의 시작 차이나 마켓 나우 안녕하세요. 이경은입니다. 자, 국내 유일하게 중국 주식시장 상황을 실시간 라이브로 함께 체크해드리는 차이나 마켓 나우 오늘도 실시간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요일 차이나 마켓 나우 함께 해주실 세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박준석 와우 글로벌 파트너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임하영, 이하림 캐스터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세 분과 함께 차이나 마켓 나우 10월 20일 월요일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아무래도 중국 주식시장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이번 주 시장도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현재 움직이고 있는 중국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좀 급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출발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마치 지난주의 하락이 오늘을 위한 좀 발돋움이었던 것처럼 오늘장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중화권 증시입니다. 일단은 이번 주는 이슈가 많은데요. 이 시각 현재 개장 상황 함께 체크해보시면 현재 상해 종합지수가 0.6%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선전성분지수가 2% 가까운 급등세 연출하면서 12,936선을 돌파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과창판 50지수 이 시각 현재 2% 넘는 강세 보여주면서 기술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화권 본토보다는 항생지수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2%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마별로 체크해보시면 오늘은 상승하는 테마가 우세합니다. 하락하는 테마가 제약을 포함해 5개가 채 되지 않는 가운데 상승률 상단에는 가스, 보험, 그리고 항공이나 해운단에서 계속해서 시세를 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반도체 역시도 오늘장 캠브리콘이 1%대 오름세 보여주고 폭스콘 역시도 3.8%대 이렇듯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끌어주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4중전회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간의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일명 4중전회가 오늘부터 개최가 되는데요. 최대 관전 포인트를 총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번 4중전회에서는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의 청사진을 결정짓는 제15차 5개년 계획의 세부 내용이 결정됩니다. 아무래도 세부적 정책 방향이 어느 쪽에 비중이 쏠리는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 달 미중 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의 관세 전쟁 긴장감이 켜지는 가운데 중국의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 속에 경기 리스크 확대 등 이런 내후 외환의 상황 속에 대응 방안에 조금 중심을 실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외신에서도 고위급 인사의 변동이 있을 것이다. 조직 체계가 변경이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또 남은 임기가 2년이 채 되지 않는 시진핑 주석이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화권 증시의 이슈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요. 일단은 중국에서는요. 사상 최대 규모의 금광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폭등하던 금값 그리고 은값이 소폭 하락 반전하거나 주춤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급 폭탄 공포가 금값을 일단 쓸어내리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원자재 선물 시황에서도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항생지수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도 2%대 시세를 내주는 가운데 오늘장 다시 한 번 더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대형주들 쪽에 좀 시세가 쏠리면서 특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가중되면서 시세 자체가 조금 터져나오는 모습입니다. 텐센트가 오늘장에서만 2.3%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알리바바는 새로운 이슈가 있었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GPU 효율을 대폭 향상하는 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있습니다. 지표의 사용량을 82% 절감한 AI 컴퓨팅 솔루션 아이가이온을 공개한 가운데 오늘 알리바바가 오늘장에서만 3.8%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 시각 현재 160 홍콩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중화권 증시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중화권 시장 상황 오전장 체크를 해봤습니다. 정말 말씀해주신 것은 오늘은 출발부터 나쁘지 않습니다. 좋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홍콩 시장이 2%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좀 낙폭이 컸던 로봇, AI, 테크 종목들이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종목들 체크하기 전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와 함께 방금 전 발표된 중국의 3분기 GDP 이야기부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 2분기에는 5.2%였고 이번 3분기에는 4.8%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표들도 발표가 됐는데요. 소매 판매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고 산업 생산 지표도 예상을 좀 상회하는 모습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번 주에 또 사중전회라는 빅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와 함께 시장의 영향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자, 일단 먼저 네. GDP의 발표가 발표됐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이전치에 있었던 이제 9월달 수출입과 좀 비교해봤었을 때 결국에는 GDP 자체가 조금 더 올라온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분기에 비해서는 실질적인 GDP 자체가 약간 정도의 감소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1년 기준으로 시장에서 지금 중국 정부에서 이번 양회 때 목표치로 내세웠던 5%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인 이제 지금 시각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DP 발표 이후로 봤었을 때 항생 테크 위주로 조금 더 시장 자체가 반등을 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요. 항생 테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과창판 50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반도체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지표 발표와 함께 상승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제 업종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오늘 시장의 분위기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건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그 다음에 다른 전자제품 그리고 이제 가전제품 관련된 업종들이 위주로 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GDP 자체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의 반응은 괜찮네 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예. 추후에 오늘부터 이어지는 4중전에는 실상 비공개식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또 이제 목요일 날 나와가지고 4중전에 대한 이제 결과 값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공유를 드리겠지만 네. 일단은 이번 4중전회 때 핵심은 15차 5개년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많은 인사들에 대한 개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 인사에 대한 개편이 사실상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지금 기존의 시진핑 체제 기존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앞으로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혹은 이런 관세에 대한 갈등 자체가 조금 더 심해질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시진핑에 관련된 인사들이 아닌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등장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완화적인 스탠스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각이 좀 시장에서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번 주부터 사실상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 자체가 중국 시장에 대한 많은 크리티컬 자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실상 조금 더 4중전회 때 시장 한번 보자라는 의미로 약간 정도의 저번 주에 빠졌던 거를 회복하는 그런 사이클로만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상승 나오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때 많은 낙폭을 거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부 회복성이라고 조금 더 시장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4중전회는 뭐 비공개니까 네. 목요일에 관련된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자세하게는 이제 나오는 거는 보통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결국에는 그거에 따른 분석을 조금 더 시장에서는 좀 아마 할 테고요. 그런 분석들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라면은 목요일장 제가 이제 나왔을 때 대부분의 조금 팩트 위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파트너님께서 목요일에 또 출연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아주 역할이 크신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오늘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열리는 4중전에 여러 가지 빅 이벤트와 함께 중요 쟁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5차 5개년 계획,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여기다가 또 권력 이동까지 네. 여러 가지 쟁점과 함께 시장의 영향도 체크를 계속해서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분위기 좋은 홍콩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테크주 위주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유비테크, 알리바바 그동안 지난주에 좀 계속 빠졌던 종목들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추세적 반등입니까? 아니면 이제 빅 이벤트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다시 네. 좀 올라가고 있는 기간이구나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AI의 상승에 대한 트렌드 상에서
실질적인 피지컬 AI 담당하고 있는 이런 휴머노이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팹리스라든지 일반 반도체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저조한 거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실제로 이 로봇 자체가 얼마 정도의 산업의 침투율 자체가 높은지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현재 물음표를 던지고 그렇죠.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 실적이 나온 건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방금 아까 이제 중국의 GDP 발표와 함께 중국의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로봇 생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지금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이 각각의 1, 3분기 기준으로 지금 29.8%, 16.3% 정도 가까이 증가되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거와 함께 오늘 증시 시장에서 로봇 관련된 업종들, 특히나 이제 삼화라는 이제 홍콩 기준으로 상장되어 있는 020, 50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게도 납품한다라는 그렇죠.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네. 오늘 또 급등이네요. 7.6% 정도 가까이 상승하게 되고요. 마찬가지 그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로봇센스라든지 그리고 유비테크 같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일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코드명 02498 같은 경우에는 로봇센스라는 기업으로요. 휴머노이드의 눈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카메라의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비테크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조금 더 체크를 하게 된다라면은 여기서 유비테크 네, 최근에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네, 오늘 예. 7%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전일 시장 기준으로 조금 더 주가가 약세가 됐던 이유는요. 실상 이제 중국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런 갈등적인 부분 상황 속에서 시장 자체가 조금 더 빠진 상황이었고요. 지난 이제 목요일장, 금요일장에 미국 시장에서 이런 지방은행들 관련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약간 정도 좀 주춤세가 있었지만 네. 지금 이번 월요일부터 이제 주말간의 뉴스를 보게 된다라면은 지방은행에 대한 실적과 함께 실제로 이제 엄청나게 많이 시장 자체가 좀 퍼지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퍼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소적인 측면인 거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시각이 나옴에 따라 가지고 월요일장 시장 조금 더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3분기 GDP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고 주말 동안 또 미국의 지역 은행 관련된 또 우려감도 해소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관련된 테크주들 다시 오름세 보이고 있다고 하셨고요. 이와 함께 오늘 또 오르고 있는 업종들 자동차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BYD와 지리자동차가 사실 주말 동안 리콜 이슈가 나오기도 해서 네. 좀 우려감이 불거졌는데 자동차주 오늘 자동차 부품단 크게 오르고 있고 지리자동차도 오늘 3% 상승세거든요. 네. 자동차 종목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자동차 업종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비아디라든지 그리고 일부 지리자동차 그리고 뭐 림모터라든지 다양한 자동차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자동차 업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실상 피지컬 AI라고 우리가 큰 카테고리성에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업스트림 관련돼 가지고 있는 팹리스 쪽과 그리고 반도체 파운드리 쪽과 상승세가 사실상 이제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상승세가 좀 많이 나왔더라면은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피지컬 AI 자율주행이랑 휴머노이드 이런 쪽으로 지금 AI 글래스 포함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시장 자체가 조금 더 순환매 형식으로 간다라고 측면 봤었을 때는 지금 현재 자동차 업종들도 그러한 상승세를 조금 더 이어지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좀 아쉬운 부분인 것은 사실상 이제 비아디 같은 경우에도 지난 금요일장 기준으로 조금 더 주가가 약세적인 측면상에서 네. 오늘 1.8% 정도 가까이 회복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홍콩 달러 기준으로는 100이라는 이런 라인대를 좀 더 지지한다라는 의미라고 여러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반면에 이제 지리자동차라든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림모터 같은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리자동차 같은 경우에 봤었을 때도 시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상승세로 좀 흐름세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중국은 이 자동차 수출 관련돼 가지고 유럽에 대한 수출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만큼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갈등 이후로 이제 유럽과의 이런 관세 협상이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세 협상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남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중국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수출에 대한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지만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중국에 대한 스탠스가 조금 더 좀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이런 EU에 대한 협상들까지도 우리가 좀 체크해보게 된다라면은 자동차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밸류에이션을 PER 그 피지컬 AI로 받고 있다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자동차 업종들까지 체크해봤고요. 또 오늘 올라가고 있는 업종들 중에 눈에 띄는 게
게 바로 항공 여행주입니다. 사실 이런 항공 여행주들은 소비주로 묶이기 때문에 테크주와는 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오늘은 이제 앞으로 있을 4중 전후에서 뭐 경기 부양책 기대감 때문인지 아니면 혹은 또 광군제에 대한 기대감인지 네. 항공 여행주도 같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들 종목군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적인 항공 종목이라면 중국 남방항공이 그쵸. 있을 거고요. 최근에 흐름이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테크 업종들이 조금 더 주가 자체가 조금 더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항공 관련된 업종들이 조금 더 순환매 형식으로 좋았다라고 제가 지난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중국 남방항공이 이전치에 섰던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1.9% 가까이 상승세를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테크 업종들에 대한 밸류가 2, 3분기 기준으로 강한 상승세를 거뒀다가 4분기 상에서 증시 자체가 조금 더 브레이크를 좀 걸게 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은 테크 업종들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다른 중국 시장에 대한 이제 내수 업종들에 대한 순환매 형식으로 여러분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기나긴 흐름 상황 속에서는 올해 주도하고 있던 업종들은 결국엔 테크 업종이었다라는 것만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에는 이제 테크 업종들이 사실상 고점을 돌파하기 당분간에는 조금 더 쉽지 않은 상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10월 달, 11월 달에 있었을 이제 시장에 대한 이벤트들이 조금 더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올라오게 된다라면은 그리고 3분기에 대한 실적 자체가 아마 이번 중국 시장에서도 좀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와 이벤트들이 끝나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 번 더 좀 상승세를 좀 거둘 수 있다 보니까 실상 이런 테마 관련돼서나 혹은 순환매 관련돼서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테크 관련돼서 지금 종목들이 조금 더 하락한 상태의 상에서는 네. 조금 더 분할 매수적인 접근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항공 여행주는 좀 순환매 차원에서 네. 참고를 해보시고 테크주들 일단 오늘의 반등이 있긴 하지만은 10월 말까지는 좀 기다려보고 네. 그 이후에 점차 추세적인 반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모아가 보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또 테크 종목들 또 가파른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추세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내려가는 업종 중에 이것 하나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금 관련주인데 네. 금이 또 주말 사이에 폭락세가 또 나왔습니다. 네. 뭐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금광이 발견됐다는 소식도 나왔고 이와 함께 증시가 조금 안정되다 보니까 다시 안전자산인 금에서 작은 하락세가 좀 나오기도 하는데 네. 금 관련주는 좀 어떻게 투자 포인트 잡아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금 관련돼 가지고 네. 체크를 한다 했었을 때 이제 우리가 좀 사실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금에 대한 이제 선물 인덱스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금요일 시장 때 조금 더 많은 하락세가 좀 나왔습니다.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 M2 결국엔 통화량과 사실상 비슷하게 좀 가는 추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날 시장, 그러니까 저번 주 시장에 있었던 구도로 봤었을 때는 전 세계 M2와 굉장히 좀 유사한 흐름세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격 자체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전 세계 통화 시장이 늘어난다에 대한 시장에 대한 베팅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 내에 있는 이제 금 관련주, 보통 우리가 이제 03939 코드로 있던 만국 황금 집단 관련돼서 그렇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관련돼서 뭐 츠펀골드라든지 다른 금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의 금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결국에는 시장의 통화량에 현재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통화량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 시장에서 우리가 좀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중국 이야기하는데 일본을 이야기하냐면요. 네. 일본이 지난 이제 주말 동안에 다케이치 자체가 다음 주 내일이죠. 내일 기준으로 총리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시각이 좀 나오면서 다케이치에 대한 이런 유동성 시장이 하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 번 더 글로벌 시장의 M2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 관련돼 가지고도 다시 한 번 더 선물 시장이 상승하게 된다라면은 오늘 시장에 대한 이제 금 관련주의 하락 자체가 오히려 조금 더 저가 매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금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금 관련주를 봤었을 때는 지금 금 선물 시장과 같이 연결을 시키면서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지 떨어질 수 있는지는 결국 전 세계 통화의 유동성을 조금 더 우리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장 자체에 대한 밸류 자체가 너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 이 부분을 좀 토대로 봤었을 때 결국엔 단기적인 트레이딩 형식
형식으로 좀 보시는 걸 말씀드리지 오히려 조금 더 모아가는 형식의 지금 매집하는 형식 단계는 조금 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아가기에는 너무 오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전략으로 보십사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홍콩 시장 2% 넘게 상승세 진행 중입니다. 3분기 GDP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오고 시장의 분위기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오늘 그동안 좀 빠졌던 테크주들 또 반도체 종목들 다시 오르고 있고요. 항공 여행주들과 함께 자동차 종목들도 오름세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중국 기업 리포트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을 또 주목을 해볼까요? 네, 새로 나온 중국 기업 리포트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민성증권에서 나왔는데요. 룽신 제너럴 파워입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룽신 제너럴 파워의 3분기 지배주주기속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1%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는 룽신 제너럴 파워의 3륜차 사업과 일반 기계 사업의 규모가 증가하고 또 산하의 브랜드로 가지고 있는 제품들의 구조가 계속해서 개선된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1%대 약세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룽치테크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이 룽치테크는 글로벌 스마트 제품 ODM 분야의 선두 기업으로 꼽히는데요. 이 스마트폰을 핵심으로 PC와 자동차 전자는 물론이고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 등 AIoT 제품으로 분야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포트에서는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룽치테크의 실적이 고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3%대 강세에 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오비 중광테크입니다. 이 거진증권에서 매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아오비 중광테크는 이 3D 시각기술 선도 기업으로 꼽히는데요. 리포트에 따르면 동사는 인텔과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실적이 폭발적인 성장기에 진입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3%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기가디바이스입니다. 이 중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중유증권에서는 동사가 노어 플래시 분야의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현재 기가디바이스의 노어 플래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0% 수준인데요. 전 세계 2위 자리에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향후 유럽과 일본 등으로 더욱더 비중을 확대할 전망이라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시장에서는 5%대 강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기업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네, 자, 기가 디바이스까지 중국 기업 리포트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본토 시장과 함께 개별 종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을 보니까 최근에 중국의 이제 테크 기업들 하락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좀 마음을 비웠는데 그래도 네. 오늘 낙폭을 많이 만회해주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들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동안 테크주들이 많이 밀려서 네. 마음고생이 좀 있으셨을 텐데 오늘 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종목들 대부분 오름세죠? 네. 알리바바도 그렇고 텐센트도 3%대 강세입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장을 바라봤었을 때 중국 시장에서 가장 좋은 업종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시장을 왜 삽니까? 라고 본질적인 질문 네. 받았을 테크 때는 때문에. 저는 테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중국의 시장이 미국과 차별점이 뭐냐라 했었을 때는 결국에는 경제 체급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경제 성장 자체가 높은 상황 속에서 이제 실업률 자체가 올라가면서 경기가 조금 더 둔화되는 사이클로 가는 상황인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둔화된 상태 속에서 이제 리사이클, 회복하는 장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일만 그렇죠. 남았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미국과 중국의 차별점을 봤었을 때는 미국은 내수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롱포지션, 상승세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반면에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수는 아직이다라는 여러분 시장의 전망 자체가 있기 때문에 네. 미국과 중국은 동일한 선상에서는 AI에 대해서 진심으로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시장 내에서도 이런 테크 관련돼서 상승세가 나오는 것으로 좀 우리가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알리바바라든지 그다음에 텐센트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메이투안 그리고 이런 테라픽 10이라고 불렸던 종목들이 현재 지금 강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매수, 롱 포지션을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테크 업종들에 대한 변동성은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지금 상승세는 계속적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종목에 대한 차트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이 차트를 검색하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먼저 알리바바부터 한번 알리바바. 체크를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긍정적인 리포트도 많이 나왔고 또 클라우드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많이 나오는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체크해보게 된다면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때 실적에 대한 쇼크를 나왔었지만 결국에는 AI 클라우드 관련된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식으로 더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 자체가 5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약간 정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은 4.6%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AI 클라우드 그리고 AI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이 바로 이 빅테크 중에서는 알리바바이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도 알리바바의 AI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더욱더 늘릴 것인지 혹은 다른 쪽에 대해서 혹은 이제 피지컬 AI 쪽에 대해서 공개를 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기 때문에 네.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 형식으로 나온다라고 좀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알리바바 차트인 거죠? 네, 주봉 예. 차트입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월봉으로 보시게 된다라면은 특징적인 것인 이제 한 번에 상승할 때마다 이렇게 강하게 30% 그다음에 40%, 50%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봤었을 때는 중국 시장 내에서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물량을 많이 사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그렇기 예.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통 사거나 이런 매수를 했었을 때 이러한 현상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 업종들이 대부분 다 이런 형식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중국 시장 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 지금 중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매수를 했느냐. 그래서 실제로 예금을 좀 줄이면서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렸는가. 그거에 대한 비율 자체가 생각보다 더딘 상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 봤었을 때는 지금의 홍콩 시장 그리고 중국의 과창판 지수가 상승 나왔던 것은 기관 투자 자금과 그리고 중국에 대한 자본,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 자본 자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승세가 나온 그래요? 거다라고 보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더 많이 시장 상승세를 한다 했었을 때 적극적인 자금 자체가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의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현재 빅테크 업종들도 당분간에서는 조금 더 시장이 이벤트들이 많고 실적 발표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상향 가능성은 있다라고 정도만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알리바바 봐주셨으니까 샤오미도 봐주셔야죠. 네. 샤오미도 오늘 또 오랜만에 또 네.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샤오미도 오늘 3%가량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샤오미가 사실상 지난주에 사실상 사고가 한 게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고가 있으면서 그 사고의 여파로 인해서 이전에 4월 달에 있었던 사고와 연상이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샤오미의 SUV 차량에 문이 안 열리게 되면서 그 문제 때문에 주가 자체가 좀 약세를 좀 네. 보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세가 좀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45 홍콩 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큰 틀 봤었을 때는 박스권이라고 좀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샤오미가 이제 시장 상승 이후로 급하게 상승한 다음부터 지금 우리가 큰 틀로 봤었을 때는 계속적인 박스권 상황이다 보니까요. 이 박스권에서 이탈하지 않고 현재 지금 50 홍콩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계속적인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 샤오- 모아가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샤오미가 사실상 조금 더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 좀 말하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짧게만 좀 말씀드리면은 네. 샤오미는 현재 지금 애플이나 삼성전자가 가려는 길을 먼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가고 있는 이런 선구자 입장 봤었을 때는 당연히 시장에 대한 불협화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탐방을 많이 가거나 했었을 때 결국에는 샤오미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샤오미에 대한 생태계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인 거고요. 자동차에 출시한 이후로 봤을 때도 계속적인 지표 자체가 매번 신기록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통합하게 된다라면은 시장이 지금 팹리스나 반도체 기반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추후에 피지컬 AI 쪽으로 관심사가 돌아갈 경우에는 당연히 샤오미에 대한 반등세가 먼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샤오미 50 홍콩 달러 아래에서는 계속 모아가도 괜찮다라고 네. 하시는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보세요? 목표가는 저는 사실 어렵나요? 신고가를 좀 바라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신고가가 얼마죠? 지금 신고가가 이제 61 홍콩 달러인데요. 네. 지금부터 한 14%, 15% 정도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네. 드리는데 네. 제 개인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88 정도까지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의 시장- 2배 가량인데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목표가에 대해서는 이거 즉 제 개인적인 이제 판단하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샤오미에 대한 밸류를 지금부터 우리가 과거치에서는 샤오미에 대한 밸류를 못 받은 상황 속에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샤오미에 대해서 모두가 진심으로 여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샤오미까지 함께 여쭤봤고요. 자, 그리고 오늘 중국 시장에서도 홍콩 시장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테크, 자동차 쪽에서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좀 마음고생이 많았던 테크 종목들 위주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또 실적을 발표한 주요 기업들도 체크해봐야겠죠. 바로 캠브리콘입니다. 캠브리콘이 주말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3분기 매출이 14배 폭증하는 수준으로 나왔고 이와 네. 함께 하이곤도 실적을 네. 발표했는데 좋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 함께 점검해보죠. 맞습니다. 예. 사실 캠브리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3분기 기준으로 우리가 중국 시장 내에서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 중에 또 하나인데요. 캠브리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PER이 5천 정도가 되면서 시장에서 야 이렇게 높습니다. 버블이지 않을까라는 시각을 그러니까요. 생각했었지만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PER을 만까지 목표가를 그래요? 불렸습니다. 네. 그 정도로 결국에는 중국은 이제 엔비디아로부터 GPU를 공급받았었지만 이제 그 부분을 캠브리콘과 화웨이가 대체할 것이다라는 시장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해서 캠브리콘의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이번 3분기 매출 캠브리콘의 주가를 좀 더 우리가 체크해보게 된다라면은 매출은 작년 대비 봤었을 때 1,300%가 늘어난 17억 위안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한 매출 자체가 결국에는 목표가 지금 시장 가격 대비 봤었을 때는 현저하게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현저하게 저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의 상승세를 좀 보여줬다는 것은 시장에서도 지금 바라봤듯이 캠브리콘의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저평가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시장의 생각이 있습니다. PR 7천인데요. 맞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캠브리콘 같은 경우에도 오늘 6%가량의 상승세가 보이는 거고요. 시장도 처음에는 상승세를 이게 강하게 일봉인가요? 주봉입니다. 주봉이요? 네, 일봉으로 네. 보게 될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올라온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횡보했네요. 그동안. 네, 맞습니다. 네. 횡보했던 이유는요. PER이 5천 정도까지 온 상황 속에서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정말로 중국이 엔비디아에 대한 GPU를 쓰지 않고 캠브리콘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국에 있는 GPU로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계속 의구심이 한 2달 정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매출을 보다 보니까 시장에서 캠브리콘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롱 포지션을 잡아도 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 나오면서 캠브리콘의 주가가 오늘 6%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하이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곤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실적 발표상에서 캠브리콘의 실적 발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하이용 역시도 실적 발표에 대해서 강세를 좀 보여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좀 상승하는 흐름세로 오늘 장은 3%가량의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상에서는 계속적으로 하이관과 그다음에 캠브리콘 시가총액이 1위,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 속인데요. 계속적으로 지금 캠브리콘이 오늘 6%가량 상승하면서 한 번 더 다시 또 반도체 업종상에서는 1위라고 우리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 반도체가 좀 지수를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홍콩 시장, 중국 시장 모두 체크해 봤습니다. 홍콩도 2%대, 상해와 심천 1%, 상해는 0.6%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자, 우리 시장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전에 잠깐 밀렸다가 다시 상승세인데 지금 또 1%가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한국 증시 한 주의 출발이 좋습니다. 이 시각 현재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한국 증시인데요. 일단은 장 초반에는 조금 밀리는 듯 싶다가 다시 한 번 더 좀 더 상승 동력을 받아가면서 키워주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3,792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장중 사상 최고치 3,794포인트만큼 말하는 순간 다시 한 번 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도 분위기가 좋지만 코스닥 역시도 873선 돌파하면서 1.6%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일중 함께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장 초반 상승 출발하면서 분위기 좋았다가 잠깐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온도 차이가 있는 만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나 싶었는데 SK하이닉스를 필두로 HBM 관련주, AI 반도체주들이 시세를 받아가면서 이 시각 현재도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코스피 1.2%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는요, 삼성전자가 저번 주 내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이어갔던 가운데 보합권에서 숨을 고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 다시 한 번 더 48만 원을 뚫어내면서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장중 한때 48만 7천 원까지 좀 치솟으면서 4% 시세를 내줬고요. 만약 오늘까지 상승 마감하게 된다면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입니다. LG전자 함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요, 호실적 플러스 인도법인 IPO 성공 소식에 잇따라 계속해서 8%대 시세를 내주며 오늘장 91층 돌파했습니다. 9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밖에 테마별로는요, 북미 정상 간의 회동 가능성이 있다는 외신 보도 나오면서 남북 경협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코스닥에서는 반도체주를 포함해서 알테오젠 같은 바이오주, 그리고 지난주 내내 반도체주들의 등살에 밀려서 좀 하락세를 보였던 바이오주들이 오늘장에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요, 알테오젠이 2%대 오름세로 코스닥을 끌어주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HLB 역시도 4%대 시세, ABL 바이오도 다시 한 번 더 반등 주면서 2.7%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습니다. 일단은 넷플릭스, 테슬라, 인텔,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등 23일에서 24일 내에 실적 발표가 있으니 이 부분 함께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현재 3%대 시세를 내고 있는 SK하이닉스는요, 사상 첫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클럽을 눈앞에 뒀다는 리포트가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만큼 이번에 실적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내에서는요, 이렇듯 한국 증시 그리고 중화권 증시의 분위기도 좋지만 일본 증시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니케이 지수 2.8%대 시세를 내주면서 48,924선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에 성공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아시아 증시의 핫 키워드, 아무래도 사상 최고치 경신인 듯 싶은데요. 일단은 아까 금 관련주에서 전문가님이 언급해 주셨듯이 다카이치 총리가 총리 선거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장중 최고치 경신에 성공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다카이치 총재가 제2야당 일본 유신회와 함께 손을 잡으면서 총리 취임이 확실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증시에서는 계속해서 대형주 그리고 특히나 다카이치 총재가 통화 완화 정책으로 상징되는 아베노믹스를 지지해오는 그런 기조를 보여왔는데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을 주장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엔저 흐름, 엔달러는 달러당 150.9엔 정도 흘러가고 있고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니케이 지수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각권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권 지수 역시도 오늘장 오전장에서도 1% 후반대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27,700선을 상회하는 모습인데요. TSMC 시총이 아시아 시가총액 1위를 넘본다는 기사가 나와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TSMC가 아시아 시가총액 1위를 넘보고 있습니다. 올해 주가가 무려 30%가량 급증하면서 1.5조 달러를 돌파한 건데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이죠. 대만 TSMC의 시가총액이 아시아 시총 최대 기업인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국영기업 아람코의 시총에 근접했다는 이슈가 나온 만큼 앞으로 AI주들이 시세를 받아가면서 각권지수, TSMC 그리고 시가총액 이슈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 모두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국내 기업에서 나온 중국 기업 리포트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이 하나증권에서는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도 좀 집중을 해볼 만한 중국 기업들에 대한 리포트 제시를 했는데요. 먼저 콰이쇼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이 콰이쇼 같은 경우에는 AI 영상 생성 모델이죠. 클링 2.5 터보가 글로벌 랭킹 1위를 기록하면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2분기 클릭 매출은 전분기 대비했을 때 67%가 증가했고요. 이 9월의 업그레이드 효과가 오는 4분기 실적에 본격 반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가도 함께 살펴보시면 현재 시장에서는 2.8%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었던 샤오미에 대한 언급도 또 있었는데요. 이 샤오미는 신작 스마트폰 샤오미 17의 판매 부진 논란과 함께 이 전기차 SU7의 교통사고 이슈로 주가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시장에서는 출하량 전망
전망을 점치면서 좀 우려를 제기했지만요. 다만 샤오미 측에서는 이 17 시리즈 판매가 이미 100만 대를 돌파했다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주가 한 번 더 살펴보시면 현재도 3%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중국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네, 자 국내에서 나온 중국 기업 리포트 모두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어서 원자재 시장도 바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죽지세로 오르던 금 가격이 또 주말 사이 폭락세가 나왔는데 이에 따라 원자재 시장 변동성도 상당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먼저 지금 말씀을 주셨던 금 가격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 가격이 2%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트로이 온스당 4,200달러 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주 안에 대면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이 시장에 번졌고요. 이 미국 지역은행 부실 우려감이 완화됐다는 점도 금 가격 하락을 또 부채질했습니다. 투자기관 베어드는 지역은행의 주가 하락과 관련해서 좀 과도하다고 분석을 하면서 시스템 전체로 금융위기를 촉발할 전이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를 했고요. 또 여기에 이 주말 새 중국에서 엄청난 매장량의 금광을 발견했다는 소식도 금 가격을 끌어내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네. 국제 유가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국제 유가는 이 그간 하락세를 이어갔지만요. 최근 들어서 미중 간의 무역 긴장감이 완화되고 또 글로벌 에너지 수요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러시아 에너지를 구매하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의 압박이 강화됐다는 점도 유가 상승의 원인으로 또 작용을 했는데요. 미국은 중국과 인도 그리고 일본에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줄이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국과 EU도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은 대두입니다. 이 대두가 전일 대비해서 0.8%대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회담에서 이 대두 관련한 이야기가 테이블에 오를 수도 있다는 관측 때문이었습니다. 아울러 이 농부들이 대두 판매를 미루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대두의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이었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 상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중국은 뭐 희토류에 이어서 이제 금까지 아주 무서울 게 없을 것 부러워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원자재 시장 상황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투자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잠들어 있는 투자 DNA를 깨트려보는 시간이죠.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요 중국의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AI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네. 소프트웨어 이야기는 또 오랜만에 나누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소프트웨어 분야가 딥시크가 좀 촉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전 세계가 놀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네.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때 실제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미국에 대한 AI가 뭐 챗GPT 그리고 클로드 그다음에 뭐 퍼블렉시티 등 미국에 대한 AI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에 대한 소프트웨어 대체는 사실상 정보가 좀 많이 불투명하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준비한 거는 첫 번째 이제 중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알 때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야 될지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장표부터 좀 보시면서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게 딥시크의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알리바바라든지 바이두, 텐센트, 화웨이는 각각에 있는 AI들이 발생되었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딥시크랑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화웨이 같이 각각의 독자적으로 만들었는데 그 만들었던 독자적인 AI 소프트웨어들이 오픈 소스로 공개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딥시크의 기반으로 해서 알리바바의 Q&A라든지 바이두의 문신이라든지 텐센트의 뭐 혼위안, 화웨이의 판구가 나온 줄 알고 있는데요. 네. 그게 아니라 각각의 개체들이 만든 상황 속에서 오픈 소스로 공개해서 그 밑에 하위 기업들이 만드는 형태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소프트웨어를 또 갖고 있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각자 예, 예. 개발했는데 결국에는 중국은 이렇게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기보다는 만들고 개발한 다음에 만들었을 때 오픈 소스로 공개한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중국에
중국의 AI 소프트웨어 상에서 조금 더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해서 좀 가져왔고요. 네. 지금 중국 내에서 어떤 AI가 어떤 소프트웨어가 가장 인기가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딥시크로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딥시크가 아니라 알리바바의 QN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알리바바의 QN이 이번에 4.0 같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알리바바의 QN이 우리의 챗GPT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우리 로고를 보시게 된다라면 무료인가요? 그렇죠, 무료입니다. 아, 그래서 네. 챗GPT랑 굉장히 좀 비슷하게 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알리바바 QN 약간, 자체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의 QN이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계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QN과 비슷하게 딥시크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딥시크는 대학생들 같은 형식의 이런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요. 아, 그래요? 전문 쪽에서는 QN을 조금 더 학구적인가 많이 봐요. 그쵸, 사용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이두 같은 경우에 이제 문신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바이두는 이제 구글과 비슷하게 검색 엔진 기반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이 문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 엔진 상에서 조금 더 잘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검색 소프트웨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이제 그 바이두에서 사실상 가려는 방향이 이제 검색 엔진이 아니라 이제 뭐 아폴로라든지 포함해서 자율주행까지 전혀 지금 기업 자체가 시프트해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상에서 이 문신이라는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도와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만들어진 게 이 바이두의 소프트웨어로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텐센트 같은 경우 이제 혼위안이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 혼위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텐센트는 실제로 위챗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위챗에 있는 그 게임 그리고 위챗에서 많은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 연결시켜 줄 수 있게 이런 혼위안이라는 자체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는 빅테크 플랫폼들이 각자만의 AI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고요. 이 AI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자기 밑에 하위에 있는 기업들에게 오픈소스를 공개해서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유치하는 상태가 이 중국의 AI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펭귄 로고가 참 귀여워요. 아, 네. 네. 자, 맞습니다. 그러면 이 AI 소프트웨어에서 지금 뭐 표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기업들인가요? 맞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알리바바의 QN이 실제로 이제 챗GPT 같이 많이 사용하는 대중적인 그런 AI 소프트웨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이 네. 알리바바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주가를 좀 체크해 보시면은 그 부분도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큰 틀상에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중국 시장을 좀 말씀드릴 때 이런 밸류 체인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되게 공개되어 있고 우리 검색만 하면 나올 수 있겠지만 중국에 대한 이제 정보 같은 경우에는 공개 맞아요. 자체가 조금 많이 잘 어려운 모르시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밸류 체인을 토대로 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공유를 해뒀는데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상에서는 첫 번째 인프라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프라와 그 다음에 플랫폼 기업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걸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기업들이 좀 필요할 텐데요. 먼저 AI 인프라부터 체크해 보시게 된다면 당연하게 이 AI 칩, AI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칩 설계, 팹리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캠브리콘, 코드명으로는 688256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 지금 현재 칩 설계 전문으로 지금 MLU 시리즈에 대한 칩을 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MIC, 중국에 있는 제1위 AI 파운드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낭조정보라고요. 심천에 상장되어 있고 많이 들어본 종목인데요. 맞습니다. 예. 코드명으로는 00097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칩과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이런 자체 MLU 시리즈에 대한 칩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서버를 공급해줄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플랫폼, 뭐 알리바바라든지 바이두라든지 네. 텐센트 다 마찬가지 있지만 조금 더 한 가지 여러분들 좀 더 도움되는 정보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예. 신비정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신비정보. 네, 00230이라고 해서요. 심천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영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영 기업처럼 도와줄 수 있는데 중국에서 이런 공공 서비스, 뭐 정부라든지 학교라든지 병원 같은 이런 공공 통합 서비스에 대한 AI를 담당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신비정보라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중요한 같습니다. 회사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신비정보가 과거에는 이런 AI 녹음기, 그러니까 녹음기를 좀 팔던 회사였는데요. 그런 판매했던 회사 속에서 중국의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중국 정부와 학교, 병원들에 대한 이런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AI를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봤었을 때 중국 정부에서 많은 수주를 따내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탄탄하겠어요, 그러면. 맞습니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신비정보라는 기업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응용 서비스 관련돼서는 결국에는 이 AI 소프트웨어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뭔가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샤오미가 사실 첫 번째로 있고요.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 상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제 지금 연결을 시켜주면서 샤오미의 레이진 회장이 말했던 것처럼 이런 차, 사람, 집 이런 형식으로 통합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게 바로 샤오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60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AI에 대해서 보안업계가 굉장히 조금 더 요새 크리티컬하게 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대표적인 이제 사이버 보안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회사와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안랩 같은 회사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좀 익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킹소프트 실제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글과 컴퓨터랑 좀 비슷한 기업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킹소프트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대한 서비스 자체가 중국에서는 지금 최근부터 이제 금지된 사항 속에서 많은 교체가 이루어진 사항 속에서는 킹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나 이제 기업에게 그런 이제 MS 오피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자체적인 OS를 개발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회사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됩니다. 네. 이렇게 또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저희가 또 투자를 해볼 만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중국이 AI 하드웨어 쪽에서는 자립을 어느 정도 이루어냈지만 아직은 소프트웨어에서는 좀 미진하다는 평가가 있는 가운데 네. 엔비디아에서 이제 탈 중국을 좀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네. 전망이 많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건 물론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 쪽이겠지만 젠슨 황이 뭐 엔비디아 중국 점유율이 뭐 0이 됐다 네. 이렇게 또 비판을 하더라고요. 네. 이에 대한 소프트웨어 점유율 관련해서는 중국 시장 전망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네.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8월 16일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8월 달에 딥시크가 V3.1 버전이 나옴에 따라 가지고 딥시크가 이제 가려는 방향이 미국에 있는 AI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에 대한 GPU 자체가 중국 내에서는 조금 더 필요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이 자체적으로 다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지고 중국에 있는 자체 칩 그리고 자체 GPU들이 조금 더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젠슨항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대한 점유율이 지금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떨어져서 결국 0%까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결국 맞물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중국 너네 기술들 가지고 AI 생태계상에서 얼마 정도의 점유율을 확정할 수 있을 거야. 기술력은 부족하잖아라고 했는데요. 그 부족한 그 결핍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결핍의 역설처럼 맞아요. 결국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부족한 상황 속에서 만든 AI를 개발함에 따라 가지고 그런 측면으로 좀 가다 보니까 실제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C드림이라든지 AI 영상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점유율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보편적으로 지금 있는 우리가 챗GPT라든지 생성형 AI 기반 상황에서는 지금 미국의 시장 자체가 점유율이 높은 상황 속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맹추격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반대로 이제 영상이라든지 뭐 콰이쇼의 클랭이라든지 혹은 이제 우리 바이트댄스 이제 틱톡에 있는 C드림 같은 경우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내에서 영상 제작이나 영상 AI 관련돼서는 1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통합해 봤을 때 소프트웨어 상태에서도 미국에게 조금 더 밀리지 않은 상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과거의 중국과 조금 다른 측면을 좀 보시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좀 AI 소프트웨어라든지 AI 관련된 테크 관련돼서는 계속적인 상승 포지션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이 중국 시장 종목들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정말 예전의 중국과는 확연히 네. 확실히 다르다 이런 느낌이 정말 크게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중국의 AI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편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매력 포인트를 어디에 두면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사실 재밌는 네. 부분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익률을 비교했었을 때 당연히 미국의 소프트웨어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거에 대한 밸류 체인을 조금 더 제가 수익률 비교하는 차트를 좀 가져왔습니다. 빨간 색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상장되어 있는 타이거 차이나 AI 소프트웨어라는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초록 색깔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AI 소프트웨어를 모아둔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ETF를 비교해 보게 된다라면은 상장 이후로부터 이제
타이거 차이나서 AI 소프트웨어 상장 이후로부터 지금까지의 수익률 비교해보게 되면은 둘이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미국의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던 것은 결국에는 AI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아니라 특정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렇게 상승했던 기업들이 물론 있지만 아쉽게도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다 코드가 688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수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관심이 그쵸, 더- 중국의 AI 네. 소프트웨어가 저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시장을 보게 된다면 미국과 중국에 대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ETF들의 지수는 실상 6월 이후로 봤을 때 결국엔 20% 이상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에 대한 AI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그룹이라든지 혹은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는 과창판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이나 과창판 ETF라든지 혹은 차이나 AI 소프트웨어 같은 이런 ETF를 보게 된다라면은 이것이 결국에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모음집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간 선이 중국이죠? 네, 맞습니다. 빨간 선이 예. 중국 관련된 ETF 차트이고요. 네. 그리고 초록 색깔이 미국 수익률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수익률을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하게 흘러가고 네. 있다. 종목이 좀 덜 알려졌을 뿐이다. 맞습니다.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에서 좀 모든 측면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더 각광받고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중국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주가 전망까지 함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 시장 오전장 정리와 함께 아시아 시장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까지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현재는 어떨까요? 네, 일단은 오늘 오전 금리 동결과 GDP 호조를 확인한 중화권 증시 오전장에서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해종합지수, 선전성분지수 나란히 이 시각 현재도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해종합지수 0.6%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술주 강세 두드러지면서 과창판 50지수 역시 1.7%대 시세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선전 역시도 고점 대비 상승폭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1.3%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항생주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상승폭 키워나가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테마별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승하는 종목들, 상승하는 테마들이 우세하면서 계속해서 지수 자체의 동력을 좀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 여행 같은 소비주들 단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역시도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주말 사이 호실적을 발표했던 캠브리콘 이 시각 현재 6%대로 시세를 키워가고 있고 하이공 같은 경우에도 2%대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보다 더욱더 시세를 좀 키워나가는 폭스콘 역시도 5% 가까운 시세 분출하고 있으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항생지수 내에서는요, 계속해서 대형주들이 시세를 키워나가는 가운데 2.5%대 지수 자체가 상승세를 키워나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텐센트 3.7%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텐센트가 오는 11월 13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티증권에서 조금 전에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왔으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니케 지수가요, 계속해서 상승폭 키워나가는 가운데 2.8%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3,796선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 후 다시 한 번 더 좀 힘을 내주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각권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도 기분 좋네요. 1.2%대 상승 보여주면서 27,65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 분위기 좋은 가운데 오늘 또 특징적인 종목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 마지막으로 체크해보죠. 네. 자,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대부분 다 반도체라든지 이런 가전 쪽 관련돼서 이런 AI 업종들 말씀드렸는데요. 통신주 업종들도 사실상 지금 현재 강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강세인 이유는 사실 크게 두 가지라고 좀 꼽히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중지 이노라이트 이제 300, 308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이제 창업판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매수할 수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0% 오르네요. 맞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통신주들 마찬가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것은 좀 두 가지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국 시장 마찬가지로 피지컬 AI로 연동을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광모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모듈이 필요하다 보니까 통신 장비상에서 있는 업종들이 이제 지금 각광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의 중국의 갈등 속에서 관세 관련된 부분상에서 지난 2월 달에
중국이 미국에게 이런 광모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제재를 가한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 분야도 쇼티지한 현상이 좀 나올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가격적인 상승으로 따른 중국 통신 종목들의 전반적인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이 두 가지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업종상에서 대부분의 뭐 화웨이라든지 그다음에 ZTE 우리가 알고 있던 종목들이 상당한 통신 분야에 대한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그렇죠. 있는 것처럼 예. 그런 종목들을 좀 봤었을 때 그래서 중국의 통신 장비 업종들도 좀 눈여겨봐야 될 때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이나 다른 글로벌 대상적으로 봤을 때 통신 장비에 대한 규제가 있게 된다라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좀 수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신 장비 업체들도 조금 더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뭐 오이솔루션이라든지 뭐 KMW 그런 종목도 있으니까요. 5G 종목들. 그렇죠. 그런 예.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중국 시장에서 오르고 있는 통신 업종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ETF 수익률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 테크주와 관련한 ETF의 흐름들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었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중국 증시에서 테크주들이 반등에 성공을 해주면서 이 중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ETF 상품들 중에서도 테크와 관련한 상품들의 수익률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 합성형 상품이 5%대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밑으로 타임폴리오의 차이나 AI테크 액티브 상품이 3.9%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에이스 차이나 AI 빅테크 탑2 플러스 액티브 상품이 3%대 플러스 차이나 AI테크 탑10 상품도 마찬가지로 3%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타임폴리오의 차이나 AI테크 액티브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요. 먼저 지난 한 주간 수익률로는 마이너스권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지만 1년 수익률로 살펴봤을 때는 30%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성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시면 이 알리바바의 비중이 7%대로 가장 높고요. 화홍반도체가 또 ETF 중에서는 조금 드물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품에서는 5%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중지 이노라이트가 4%대 비중 차지하고 있고 이 중지 이노라이트와 마찬가지로 광모듈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 이옵토링크도 마찬가지로 4%대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 유비테크나 CATL, 캠브리콘과 같이 저희가 굉장히 익숙하게 이름을 들어왔던 종목들도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사마라든지 센스타임과 같은 로봇 관련된 상품들도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죠. 차트로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 반등을 시도를 했었지만 10월 들어서는 그 상승분을 좀 다소 반납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3%대 상승률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중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ETF 상품들 수익률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ETF 수익률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도 빅 이벤트와 함께 중국 시장 저희와 함께 해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